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요?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로 어프로치, 접근법이 다르고, 두 번째로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도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데이터라고 해도 보고 뽑는 인사이트가 달라요. 이 데이터가 사실은 진입 장벽인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조금 이건 역부족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 부분을 AI가 요즘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점 이제 그럼 리서치를 어떻게 하면은 잘하는 거고 컨설팅 회사들은 이런 리서치를 어떻게 잘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신뢰도가 높은 리서치 결과란 무엇인가?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리서치 자체가 설계가 잘 돼야 됩니다. 리서치가 남이 해놓은 걸 결과를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것과 우리의 스콥 혹은 오디언스 혹은 타겟 마켓에 맞게 애초에 설계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서치를 설계할 때부터 항상 같이 들어가는데 이 설계가 리서치 결과 퀄리티의 핵심입니다. 근데 설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응답자들의 신뢰도 혹은 신뢰성이 낮은 응답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필터링 하는가 하는 방법론입니다. 사실 리서치의 설계는요, 몇 번 반복을 하고 학부만 졸업해도 전문성을 조금 기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설계가 아무리 잘 돼도 응답하시는 분들의 신뢰도가 낮거나 응답 자체의 일관성이 낮으면 좋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arbage in, garbage out 이라는 통계학에서 흔히 쓰는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응답자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전체적인 리서치 혹은 데이터, 나아가서 컨설팅 프로젝트 산출물 퀄리티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펌들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큰 리소스를 써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거나 외부에 칸타, 닐슨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곳과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까다롭게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가. 이 부분이 다 버무려졌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리서치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하실 수 있는 AI 툴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리서치하고 보고서 만들 때 쓰는 아젠다북이라는 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아젠다북이라는 앱 혹은 서비스 혹은 플랫폼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에서 쉽게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 PC에 agendabank.com 이라는 사이트에서 활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PC 화면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아젠다라고 하는 설문이 굉장히 많이 그냥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게 먼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질문들이 되게 친숙해요. 동남아로 가고 싶은 휴양지 추천해주세요부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주로 영어 공부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점심 메뉴로 뭐 드시나요? 이런 간단한 설문조사들도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코스메틱 브랜드 어디 좋아하세요? 전기차는 어디 거가 좋아요? 추천할 만한 전자기기는 어디서 보통 구매하세요? 등등 브랜드와 관련된 설문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설문조사가 엄청 많이 진행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플랫폼은 특징이 어떻죠? 이 설문을 받고 싶은 사람, 즉 설문지를 만들어서 응답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 설문에 응답을 제공하는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게 플랫폼이죠, 그쵸? 그래서 각각의 용도로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진입을 하기에는 그냥 응답을 하시면서 좀 친해지시는 걸 먼저 추천드려요. 저도 그렇게 하기도 했고 가서 휴양지로 나는 여기가 좋았더라. 나는 차를 살 때 이걸 본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코스메틱 브랜드는 어디다. 이런 것들을 응답을 먼저 하시면서 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레벨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포인트 받아가지고 약간 부업소득 만들기는 첫 번째 용도로 추천드립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응답 그리고 어떻게 이 툴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그러려면 이 회원 가입이라는 간단한 절차에서 모든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운받고 나면 회원가입은 간편 로그인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구글 어카운트, 카톡 어카운트 충분히 연동하시면 손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 카카오톡으로 손쉽게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가입하고 끝이 아니고 이 전체 중에 마이라는 탭에 가보시면
나의 신뢰도나 응답률 등에 대한 정보가 이제부터 축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가입하셨을 때는 0%인데요. 이 마이 데이터 안에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당신은 현재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사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이런 것들이 있고, 신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제공을 할 때 한 번 물어본 질문을 나중에 가서 조금 꼬아서 다시 물어보면서 응답자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이 응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용하시는 SNS 커뮤니티 있죠? 뭐 블라인드, 에브리타임, 스레드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항상 눈팅만 했던 이유가 뭔가 나의 닉네임부터 해서 일종의 정보가 공개가 된 곳에서 응답을 남기고 싶지 않다라는 욕구가 있었는데요. 이 아젠다브 플랫폼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리서치를 하기 전에 하나의 이제 일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중간에 제가 응답을 좀 신나게 하다가 카카오톡 연동해서 처음 회원가입을 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핸드폰을 한번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카카오톡 연동 로그인이 풀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를 기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모은 아젠 포인트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뭐 제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이름 이런 거 얘기해주면 보통 아이디 패스워드 알려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젠다북에서 제 생년월일이나 이름, 핸드폰 번호를 알아도 유저 정보를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연동되어 있던 그 카카오톡 연동한 이메일을 알아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편함도 있었지만 들었던 생각은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라는 궁금함이 들었고, 여기서 답변을 받았던 게 설문조사 플랫폼이다 보니까 응답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에 아주 각고의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든 뭐든 연계를 한다고 하면 그 연계되는 계정의 정보만 기입을 하지 그 계정에 딸려있는 기타 신상 정보들은 전혀 수집조차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신나게 응답도 하고 진짜 리서치 한번 설계해보자 라는 관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툴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툴에서 뭐 개인정보 신상 이런 걱정을 하신다면 진짜 넣어두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이 아젠다북의 진가를 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설계하고 리서치를 수행해보는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예를 들면 해외 유학 대학생 영어 능력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다고 하겠습니다. 같이 설문조사를 등록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개요와 주제를 입력하면 아젠다북 인공지능이 이렇게 직접 설문 문항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부분이 사실 전 이거였는데, 리서치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마케팅 이론, 통계 이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리서치의 설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고요? 설계를 할 때 적정한 답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도 넣지만 응답자의 일관성이나 응답하는 패널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적절히 섞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앞단 질문에서는 당신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다가 아니요 라고 답한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 뒷단에다가 당신의 자동차의 연료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넣는 것이 잘 설계된 질문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잘 할 수 없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AI가 직접 설계를 해주고 순식간에 설문조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아젠다북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 이거 써서 그냥 시장조사 하시면 사실 컨설턴트 도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좀 위협을 느낀 부분인데요. 그만큼 설계를 아젠다북이 도와준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앱에서 이렇게 AI로 문항을 만드는 기능도 있지만 PC에서 agendabank.com에서 인사이트 메이커 활용하시면 설문지 설계를 진짜 완벽하게 도와줍니다. 그것의 꿀팁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렇게 리서치 질문들을 만들어주면 저희가 그걸 좀 커스텀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배포를 하고 응답 결과를 받아보게 되는데요. 저는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더 이 어플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흔히 데이터를 받아볼 때 엑셀 CSV 파일로 응답자들의 정보를 그냥 로우하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재가공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의 기존 리서치 데이터들이었거든요. 근데 아젠다북은 AI가 클릭 딱 2번만 하면 PDF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리서치하는 중간에 지금 현재 버전으로 바로 정리를 해서 리포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저는 왜 좋았냐면 데이터를 받으면 그거를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뽑는 데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거든요. 근데 이런 리서치 전문 기관들은 데이터를 줄 때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줘요. 근데 거기까지를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얘가 해주다 보니까 와,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막 비싸게 계약해가지고 쓸 필요가 없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여주는지 그 자체도 저한테 좀 학습을 하는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으로 리서치 데이터를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좋았는데, 요즘 컨설팅 프로젝트들은 그 호흡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트렌드가 한 달 단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 빠를 때는 일주 단위로 바뀌는데, 그 트렌드를 반영해서 시장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신사업 계획을 짜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프로젝트 들어갔을 때 막 3개월 전에 설계한 데이터를 최종 보고 때 발표를 드리면 벌써 저거 조금 아웃데이티드인데 라는 표정 지으시는 클라이언트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보고하기 직전까지도 최신의 데이터를 바로 다운받아서 보고서에 얹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좀 작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리서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조금의 컨설팅 반복론 혹은 PPT 기술만 있다고 해도 현직 계신 분들 이 툴 사용하면 바로 본인들이 하시는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굉장히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툴은 사실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라든지 요새 1인 기업 혹은 소규모 조직들, 기업들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만 진행하는 비싼 리서치 혹은 비싼 컨설팅 받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장 트렌드 모니터링 하실 때나 신사업, 신제품 개발하시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 진짜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툴이라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컨설턴트 실무 팁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나 컨설턴트였습니다.